북중미 월드컵 16강이 끝난 가운데 오랜만에 토트넘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토트넘은 얼마 전 월요일에 미드필더 산드로 토날리의 영입을 발표했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이적료가 무려 1억 파운드, 하나로 2천억이 넘는 거금을 투자해서 토날리 한 명을 영입하는 데 썼습니다. 그동안 짠돌이 구단으로 유명했던 토트넘이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빅딜이죠. 더욱 놀라운 건 토날리 영입 며칠 전에 8,500만 파운드라는 이적료 신기록을 세우면서 미드필더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를 영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지금 며칠 사이에 역대 최고 이적료 신기록을 지금 연달아 갈아치우면서 두 명의 선수를 영입한 겁니다. 일단 이것만 봐도 다음 시즌 토트넘이 얼마나 큰 야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즌에 토트넘은 이적 시장에서 두 번이나 굴욕을 당하면서 영입 대상을 놓치는 경험을 했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베레츠 에제를 영입하려고 오랜 시간을 투자했지만 에제 영입 소식이 유출되면서 결국 다른 팀에게 에제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다른 팀이 아니라 가장 극심한 라이벌인 아스날에게 뺏겨다 보니까 그 굴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팅엄의 미드필더 모건 깁스 화이트 영입도 최소 한 달 이상은 끌었던 것 같은데 선수랑 개인 합의가 완료됐다고 하더니 갑자기 노팅엄과 재계약 기사가 떠버렸습니다. 이거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위상 문제입니다. 토트넘이 아스날에 비해서 심지어는 노팅엄에 비해서는 또 매력이 없으니까 선수들이 다른 구단을 선택했던 겁니다. 어떤 구단이 선수들에게 매력이 있으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돈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빈말이라도 그렇다고 못하죠. 오죽하면 짠돌이 구단이라고 불리겠습니까? 토트넘이 절대로 돈을 많이 주는 곳은 아니니까 그 다음으로 매력이 있으려면 같은 선수들조차 존경할 만한 월드 클래스가 또 중심을 잡아주면 매력이 생깁니다. 원래 토트넘에도 선수들이 존경하는 선수가 몇 명 있긴 했습니다. 케인이 그랬고 손흥민이 그랬죠. 하지만 지난 시즌은 손흥민이 떠난 시즌이었고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입장에서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매력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감독이 매력적이면 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장. 예를 들어서 과르디올라나 클롭 같은 감독이면 어떤 선수라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 토트넘은 애매한 감독들만 계속 오면서 새로운 선수들을 꼬시기는커녕 기존에 있던 토트넘 선수들조차 분열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 17위라는 성적인 겁니다. 하지만 강등되기 직전에 선임한 데제르비 감독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진짜 강등이 코앞까지 닥쳐오니까 토트넘도 급해서 돈을 꽤 많이 썼더라고요. 강등을 면하고 생존했을 때 한 번이지만 거액의 잔류 보너스가 있었다고 하고 또 그냥 연봉으로도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아스날의 아르테타에 이어서 3위라고 합니다. 다행히 토트넘이 돈을 쓴 보람이 있어서 토트넘은 잔류에 성공했고 나름 유럽에서 명장 반열에 낄랑말랑하는 유망한 데제르비 감독을 선임하면서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는 매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에서 넘어온 이 벤카티샴이 팬들과 약속한 대로 제대로 일을 해버리니까 로버트슨, 세네시, 바네케, 페르난데스, 토날리까지 영입이 되었고 이제 앞으로도 더 선수 영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소문과 다르게 엔릭 회장도 이미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로 하고 대출까지 받아놨다고 외신들이 전했었습니다. 아마도 선수들 사이에서는 데제르비 감독이 믿을만한 감독인가 보죠. 지금까지 첼시의 이상한 그 계약 체계를 빼면 리버풀이 한 시즌 가장 많은 돈을 써봤었는데 그 금액이 무려 8천억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약 4천억 정도를 썼고 어차피 선수들을 떠나보내고 또 받을 돈도 있을 테니까 야망을 제대로 품으면 아직도 몇 천억은 더 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이렇게 뒤집을 거면 그냥 유로파리그 우승하고 바로 할 것이지 손흥민 떠나고 1년 뒤에 대대적인 변화를 주냐고요. 토트넘은 레전드 손흥민을 잊지 않고 생일 축하도 했더라고요. 그때도 지금도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하면서 손흥민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현재 윙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몬스가 1년 동안 지금 없으니까요. 그것도 최소 1년 이상은 말이죠. 그렇다고 메디슨이 전문 윙어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대대적인 투자라면 이제 또 효율적인 것도 따져보면 손흥민 데려오면 그 보탬 되고 제2의 토트넘 전성기 되긴 할 텐데요. 아직은 윙어 리스트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게 사실입니다. 괜히 헛돈만 쓸 수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손흥민이
돌아올 것 같진 않죠. 네. 자, 그래도 이렇게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 토트넘이 도대체 얼마나 강해지는 건지가 또 느낌이 안 오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영입으로 인해서 토트넘이 과연 얼마나 강해졌을까요? 해외 매체들의 평가를 보면 일단 지금까지 영입은 대부분 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가격이 좀 비싸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디에서는 적절한 가격이라는 말도 있어서 장사를 잘 했냐는 기준이면 좀 애매합니다. 근데 그냥 절대적으로 토트넘이 더 강해졌냐? 그러면 일단 무조건 강해진 거 맞습니다. 먼저 8,500만 파운드를 주고 산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선수는 나이가 2004년생으로 아직 만 21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손에 꼽히는 미드필더라고 평가되고 있죠. 이 선수는 참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2년 연속으로 소속팀이 강등을 당하면서 팀을 옮겨왔던 선수입니다. 2025년에는 사우스햄튼 소속이었는데 강등을 당하면서 웨스트햄으로 이적했고 2026년에는 그 웨스트햄도 강등되면서 지금 최종 토트넘까지 오게 된 겁니다. 뭐 설마 토트넘까지 강등당하진 않겠죠. 네. 기본적으로 페르난데스는 중앙 미드필더로 볼을 다루는 능력이 좋으면서 동시에 엄청난 활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블 능력이 뛰어나서 직접 공을 몰고 전진하는 능력도 있으면서 강한 킥력을 바탕으로 한 중거리 슈팅도 충분히 가능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뭐 완벽하지는 않은 게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롱패스라던가 수비를 꿰뚫는 정교한 스루패스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그걸 만회할 정도로 열심히 수비하고 많이 뛰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라고 보면 됩니다. 스포츠 전 매체인 디 애슬레틱에서는 페르난데스 영입을 라이스 영입에 비유하면서 아주 적절한 영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시죠? 아스날이 라이스 영입한 후에 대박난 거. 네. 솔직히 웨스트햄 경기를 다 챙겨보지 못해서 페르난데스가 그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오히려 해외 매체들의 평가가 더 좋더라고요. 가격이 좀 비싼 감은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잘 데려왔다고 봐야겠습니다. 비수마 나가고 페르난데스 들어온 거면 뭐 무조건 세진 건 맞잖아요. 그리고 은돈벨레 기억은 지워도 됩니다. 네. 검증된 지금 프리미어리그 선수니까. 그 다음은 1억 파운드의 사나이 토날리입니다. 토날리는 뭐 원래부터 유명했죠. 거의 완성형 미드필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페르난데스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면 토날리 같은 선수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페르난데스의 약점인 롱패스 능력이 토날리의 최대 강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중원 싸움에서 항상 밀리면서 수비수들만 개고생하는 느낌이었는데 이건 뭐 부상 때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미드필더 수준이 리그에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토날리는 다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동 포지션 손꼽히는 자원이고 토날리의 나이도 이제 만 26살로 곧 전성기입니다. 토날리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과거 제라드와 비교를 하면서 꽉 찬 육각형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뉴캐슬에서 보여준 활약이 리그 최정상급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 없는 훌륭한 영입이었습니다. 로버트슨, 세네시, 반헤케까지 데려오면서 수비진이 확 달라졌습니다. 로버트슨은 왼쪽 풀백을 잡아줄 베테랑이고 세네시와 반헤케는 둘 다 발밑이 좋은 센터백이라서 데제르비 감독의 점유율 축구에 딱 맞는 자원들입니다. 특히 베네케는 데제르비 감독이 검증한 센터백이니까 문제될 것도 없죠. 자, 그러면 멀쩡한 이제 오른쪽 쿠두스에 뭐 쿨셉스키, 메디슨 돌아오고 6,500만 파운드 솔랑키를 보유하고 프리미어리그 랭킹 3 안에 들어가는 스페인 국가대표 포로에 1,000억 이상 가치의 반더벤까지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 뭐 윙어 한 명, 골키퍼 한 명 뭐 2,500억 정도만 써도 토트넘은 최소한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한 팀이 되고 아니 어느 팀과 견줘도 레벨이 비슷해져 버립니다. 하필 맨시티 과르디올라 떠났고 몇몇 주요 선수들도 떠나면서 이제 과거의 맨시티 아니고요. 리버풀도 감독 바뀌었습니다. 살라 시대 끝났습니다. 아스날이 좀 막강하긴 하지만 아스날의 레벨과 토트넘의 레벨도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유럽 대항전을 안 나가고 리그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선수들 부상이 없다는 전제로 네. 진짜 단번에 우승 도전하려는 포부가 느껴집니다. 네. 이럴 바에 진짜 손흥민 1년 임대로 리그 우승까지 진짜 도전해보면 와 진짜 어떨까 싶은데요. 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부상만 없다면 진짜 2년 안에 우승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